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최대한의 압박과 최대한의 보상을 제시하는 당근과 채찍 투트랙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전략을 반영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이인배 한반도 미래포럼 수석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셨습니까? 이 박사님, 일단 이 볼턴 보좌관의 이야기, 그러니까 북핵 비핵화 방법론에 지금 입을 열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미국으로 들고 와야 된다, 이 핵을 테네시주로. 이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볼턴 보좌관이 계속 이야기했던 리비아식 방식을 이야기를 해왔죠. 일단은 선 해체, 선 포기 후 보상이라는 기본 틀은 지금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 이제 오크리지 그 국립연구원으로 다 핵 물질들, 핵 그때 이제 리비아 사태 때문에 25톤 정도의 핵 물질과 핵 서류와 기반 시설들 원심 분리기까지 해가 한 25톤 정도를 다 오크리지 연구원으로 다 옮겨버렸습니다. 옮겨서 해체를 선언해버렸는데 그런 유사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듣고 이제 개념을 딱 잡은 거죠. 북한 핵 문제 포기가 어려운 게 아니구나. 핵심 시설들 다 뽑아가지고 미국에 갖다 놓고 해체버리면 되는구나라고 매우 단순한 이제 3법을 이렇게 방식들을 심어준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나온 건데 이제 어제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나온 이야기가 오크리지 기지로 연구소로 완전히 다 가지고 와서 미국 주재하에서 완전히 해체하겠다라는 선까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내용 포함해서 지금 나오는 게 코리아 방식이다. 카자흐스탄과 리비아 방식을 합친 새로운 모델이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가장 우리의 관심은 지금 북한은 그동안 보여준 태도를 보면 영변이 아니죠.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겠다. 또 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미래 핵 개발 또 현재 핵과 관해서 이제 동결을 하겠다. 중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그동안 요구해 왔던 것으로 보면 이미 과거에 개발한 핵탄두라든지 핵물질은 최대한 오랫동안 가지고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불순한 속내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볼턴 보좌관이 얘기하는 것은 그걸 아예 확심적으로 찔러서 그것부터 꺼내자. 신고, 동결, 검증, 불능화, 폐기 이렇게 잘게 단계를 썰어서 하는 건 안 된다. 아예 핵심으로 들어가서 이미 개발한 핵탄두와 물질부터 미사일부터 딱 빼내가지고 오크리지, 테네시에 있는 오크리지로 이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테네시주에 있는 오크리지는 핵의 요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무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람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맨해튼 계획에 의해서 미국의 핵무기를 처음으로 생산한 곳이 거기고 거기서 생산한 핵무기를 일본에 투하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람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1994년에 카자흐스탄, 다시 말하면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물려받은 핵무기를 이제 협약에 의해서 오크리지로 가져와서 폐기를 한 그런 전례가 있고요. 역시 리비아도 마찬가지입니다. 2003년에 이제 리비아가 그동안 개발했던 물질과 장비들을 모두 아까 25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동을 해와서 폐기를 했다. 자, 그러면 리비아식과 카자흐스탄 방식을 조합한 코리아 방식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리비아라든지 카자흐스탄하고 지금 북한하고는 상황이 좀 다르다는 얘기지요.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스스로 개발한 게 아니고 물려받은 것이고 리비아는 초기 단계였고 그러니까 상태와 조건이 서로 다르다는 거지요. 지금 근데 북한은 그동안 6번 핵실험과 수많은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른 그런 상황에 북한의 핵을 폐기하는 것은 앞에 두 가지의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좀 애매한 점이 있다. 따라서
리비아 방식은 선폐기 후 보상이고, 예, 그러니까 이제 과연 미국의 요구를 북한이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예. 지금으로서는 북한, 미국 간의 협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걸로 보면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을 방문했고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고 예. 긴 시간 대화를 나눴고 그 결과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함을 표시하면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아주 세계 평화를 위해서 멋진 모습을 기대한다. 김정은 위원장을 굉장히 현명한 그런 인물로 또 현실 세계로 나오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 측에서 폼페이오 장관도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 정말 대규모의 지원 예. 그런 언급들을 하는 걸로 봐서는 지금 볼턴 보좌관이 얘기하는 것이 과연 북한과 사전에 아무런 얘기가 없이 그냥 말하는 것인지 예. 이미 얘기가 됐기 때문에 말하는 것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어느 정도 들었고 이미 입장이 정리됐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이것이 아직도 쟁점으로 남아서 볼턴이 이걸 공개함으로써 또 트럼프 씨 방식이 최대한 파일을 키워서 그중에 좀 잘라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듯이 그런 방식으로 전략적 차원에서 이걸 이야기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예.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이번 미국과의 협상에 나온 것이 결국 이렇게 하지 않으면 생존이라든지 정권의 유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판단에 기초한다면 좀 무리하더라도 예. 수용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면 아마 최대한 시간을 끌든지 다른 조건을 걸어서든지 협상을 좀 더 지연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 국제 정치에서는 상대방의 의도나 속내는 믿질 않습니다. 예. 믿지 않는 이유는 못 믿어서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알면 믿겠죠. 알 수가 없다라는 게 기본 전제거든요. 사람의 속내 의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능력과 구조를 믿거든요. 예. 구조와 능력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가게끔 만들어주는 게 국제적의 기본적인 방식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봤을 경우에 현재 상황 속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속내를 알 수가 없고 예.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우리는 정말 되면 좋겠죠. 돼야 됩니다. 그러려 그러면은 그 경로로 가게끔 우리가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구조 중에 하나가 사실 압박을 세게 해서 계속 비핵화의 완성 단계 이룰 때까지 그 압박의 강도를 유지시키는 게 첫 번째가 될 것이고요.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지금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이야기했지만은 비핵화 이후의 미래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정해 주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그렇게 해야지 김정은도 갈 명분이 생기죠. 그냥 죽으라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협상이라는 거는 상대방을 굴복시키고 죽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서로 간에 타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예.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조금 미진하더라도 갈 수 있는데 그럴지라도 그런 측면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미래상 한국과 같이 만들어줄 수 있다. 이 이야기는 사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처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한민국 국회에 와서 한 이야기가 저겁니다. 대한민국을 봐라, 한반도를 봐라, 그 38을 두고 이남 땅을 봐봐라. 이게 지구상에 가장 번영되고 획기적 기적적으로 대한 번영을 대한민국 국민은 누리고 있지 않느냐. 축하한다. 예. 경이롭다. 그런데 이 38선을 떠나 불과 몇 마일만 지나고 나면 그 어둠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 어둠의 세계를 터서 나만 한국처럼 북이 영화를 누릴 수 해주겠다.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었고 폼페이오가 그런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보상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한국처럼 잘 살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민간 자본이 투입되고 대신에 미국 납세자들이 부담할 일은 없다. 이렇게 비용적인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좀 우리나라나 일본 이런 쪽으로 비용이 전가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좀 생각이 어떠신가요?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대로 우리는 국제사회는 김정은을 잘 믿지 못하고 있고 네. 또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과 국제사회가 과연 보장을 할까 서로 그런 부분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미국에게 국제사회에게 나는 비핵화를 한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주는 일이고 예. 또 미국이라든지 국제사회는 북한에게 그래 그렇게만 하면 확실하게 이 체제 보장과 지원을 해줄 거야라고 하는 신뢰를 서로 주는 주고받기에 그런 지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민간 자본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해서 북한의 전력이라든지 기반 시설들을 복구하고 정말 놀라운 미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을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민간 자본이 들어가는 것은 강제로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느 기업도 결국은 거기에 투자해서 이익이 난다는 확신이 있을 때 투자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폼페이오 장관이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이 되고 국제사회의 제재,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해제되고 특히 미국과 북한이 예를 들어서 수교를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서 북한이 열린 사회가 된단 말이죠. 말하자면 국제사회가 또는 민간 기업이 투자를 했을 때 반드시 거기에서 뭔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예. 그렇다면 가지 말라고 그래도 서로 가게 될 겁니다. 말하자면 중국 같은 경우 중국이 70년대에 개혁 개방을 하면서 수많은 자본들이 중국으로 몰려들었고 예. 중국이 세계 생산 기지가 됐단 말이죠. 그것이 오늘날의 중국에 된 그런 기반이 됐고 또 하나의 비근한 예가 베트남이란 말이죠. 예. 베트남도 이 월남을 무력으로 공산화시키면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다가 90년대에 이 개혁 개방을 표방을 하면서 미국과 수교를 하고 그러면서 문이 열리고 민간 자본이 투자가 되고 오늘 당시 90년대보다 거의 10배의 GDP를 달성을 했단 말이죠. 예. 그런 걸로 보면 북한이 핵을 내려놓고 국제사회와 개혁과 개방이라고 하는 그런 선택을 한다면 그러면 개성공단에서 상당한 그 결실들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이익들을 봤단 말이죠. 그래서 개성공단이 다시 열리면 거기 희망하는 기업들이 많단 말이죠. 예. 이익이 되는 거죠. 결국 북한도 싼 임금, 우수한 노동력, 많은 자원, 기반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잠재력이 있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그건 북한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한국과 일본에게도 일정 부분 이제 미국은 세금이 들어가려면 의회에 어떤 그 결의가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미 의원은 북한이 그런 선택을 하면 우리도 의회에서 결의를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로서도 신경제 지도라고 하는 걸 준비하고 있죠. 일본도 전후 배상금 예.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북한 경제를 회복시키는 그런 기초가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비슷한 질문입니다. 사실 민간 자본의 미국이 민간 자본을 투자를 허용하겠다 이런 방침을 세웠을 때는 아주 긍정적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문 장군님 말씀처럼 따져보면 누군가는 국가 예산을 아주 많이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투입을 해야 되고 그게 결국 사실 우리가 부담을 져야 될 부분이 아주 많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보면 좀 기본적으로 민간 투자가 들어가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은 그 맛을 봤습니다. 무슨 예. 말씀인가요? 과학자 거리나 그런 거리에서 그걸 개발하고 아파트를 했잖아요. 아파트 가격이 이제 10만 불에서 30만 불, 1억에서 3억 정도 된다는 예. 거예요. 비싸네요, 생각보다. 예,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가 국유지잖아요. 대한민국 북한 같은 경우는 그 사적 소유가 없으니까 예. 사용권만 사고 팔고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되는데 이미 그 땅 팔아 가지고 김정은은 물론 이제 이 돈주들을 통해서 예. 지하 자금이지만 돈주들 통해서 땅을 팔아가 실제로 그 돈 가지고 그런 건설 사업을 하고 내수 확보를 하고 있어요. 하니까는 이게 바람을 불게 만들면 실제로 자본이 움직여서 내가 돈을 가질 수 있구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실제로 보면 이제 북한 만약에 개혁 개방이 된다 그러면은 자산 가치가 지금보다 10배 이상 그냥 은으로가 팍 뜁니다, 그냥. 네. 그냥 앉아서 돈 벌게 돼요. 북한 자체가 지금 평당 가격이 10,000원이라 그러면 개혁 개방하는 순간에 그게 100만 원 되면 100배 이상 뜁니다. 예. 그것만 생각해봐도 거기에 맞추어서 투자가 들어가게 되고 보증을 서게 되고 국제 펀드가 들어가게 되면요, 사실은 북한은 대단히 좋은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제가 요즘 지난해부터 2,100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예. 투자가 인프라하고 되는데 그게 독일의 모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2,100조까지 나온 이야기 하긴 하는데요. 요즘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게 사실은 이 포춘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동수독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벌써 이게 30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네. 예. 여기에서 빠지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지난해부터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화두가 뭐냐면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의 발달이 사실은 지금 대단히 우리의 인식 수준보다 훨씬 빨리 가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생각해 보면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저도 요즘 계속 그걸 제가 공부하고 있는데요. 요즘 3D 프린트 있지 않습니까? 예. 3D 프린터로 지금 주택을 짓기 시작했어요. 중국이 가장 지금 앞서 나가고 있고요. 미국하고 경연대회도 하고 이래요.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 3층짜리 도명 3D 프린터로 짓는데요. 예. 짓는데 32시간 만에 짓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북한의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인프라 하는데 인프라에 독일 같은 경우에 서독을 하게 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주촉 개조 사업, 그거 도로 정비 사업이 가장 많이 들어간 사업인데요. 예. 도로 사실 주택 정지 사업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야지 이탈 주민이 안 생기게 되고 그 땅에서 살 수 있게 되니까는요. 그런 사업을 하는데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대단히 짧게 되는 기술들이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예. 실제로 그렇게 봤을 때는 30년 전의 모델인 2100조보다는 훨씬 작고 훨씬 빠르게 나는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사실은 북한이 결단만 잘하면 대단히 중요한 이 한반도 땅이 4차 산업혁명을 통한 그 문명 혜택의 모델이 되는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저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관계상 두 분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이인배 한반도 미래포럼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